자, 이번 시간은 이제 91페이지 실제로 출제했던 문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전 이제 풀었던 건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냥 답이 주어진 시간에 나오는지 한 1분, 한 10초, 20초 정도 만에 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쉬운 문제는 더 빨리, 어려운 문제는 좀 많이. 자, A와 B가 바로 16km 떨어진 지점에서 서로를 향해 이동한다. 이런 식의 문제 비슷한 거 받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P점과 Q점이 있다면 A와 B가 이렇게 16km 떨어진 점에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는 다음과 같을 때 바로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차를 구하라. A는 시속 3km, 3km per hour. 자, B는 이렇게 5km per hour. 그때 이제 자전거를 이동한다. 두 사람이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은 동일한데 거리는 다르겠죠. 그럴 때 이제 그때 두 사람이 소요된 시간과 여기서 만나겠죠.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5km 가니까 좀 더 이쪽에서 만날 거예요. 자전거 타고 오니까 이렇게. 그때 이제 이동한 시간과 거리를 구하라. 자, 이건 보다시피 굉장히 쉽죠. 왜냐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그런 두 물체에 대한 상대 속력은 합이죠, 합. 그래서 속력은 이것은 3 플러스 5가 돼서 이것은 8km per hour가 되는 거야. 자, 그때 걸리는 시간은 이것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것은 거리가 16이고 이거 8로 나누니까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시간. 그래서 이것은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때 이제 움직인 거리의 차는 2시간 동안 A는 3km 가기 때문에 그치? 2시간이면 6km 갈 거고 얘는 2시간 동안 10km 가겠죠. 그래서 10km와 6km의 차가 4km죠. 그죠? 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건 출제했던 문제 중에서 거의 제일 쉽다라고 할 정도로 문제고 암사로도 가능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 문제도 출제하고 있는 거고 이게 모두 맞힌 문제고.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요건 좀 어렵네요. 그리고 이게 참 많이 틀려요.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틀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미리 제가 경고를 했어요. 회사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사는 A는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한다. A가 하루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때 소비된 총 열량은 얼마인가? 자, A는 몸무게 70kg이며 자, 10분 탈 때 소모된 열량은 85kcal다. 그래서 A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는 6km다. 평균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탄다. 그럼 이때 이제 소모된 총 열량은 뭐냐? 이게 시속이고 이것은 10분간 35km. 그러니까 60km, 70kg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물론 이제 이게 몸무게당 열량이 달라지겠지만 그건 여기서 고려할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70kg라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단 10분간 85kg다. 85kcal가 소모된다. 그럼 현재 6km다. 평균은 이거다. 그럼 여기서 몇 시간이 걸리겠는가? 몇 시간이 걸리겠는가? 근데 10분간 85km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제 바로 이제 총 열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시작. 제가 분명히 경고하건데, 그지? 다시 한번 주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풀어본 문제가 답이 나올 가능성이 50%가 안 돼. 50%가 안 돼.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이 문제를 내봐서 알아요. 자, 시작해 보세요.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일정이 좀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답이 나왔습니까?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이제 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죠. 그럼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 근데 여기서 이제 분을 고치면 여기서 60을 곱하면 분이 되는 거죠. 60을 곱하면 분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10분간 탈 때 이만큼 칼로리가 소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10으로 나눠주면 이만큼의 그지 6배수. 이것의 6배수만큼 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얼마? 곱하기 85죠. 이렇게. 자, 요거 계산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건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당 따지면 이거죠. 근데 이것은 10분당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돼야 돼. 이거.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거 계산하다 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 이거 계산하다 보면 답이 이것이 제가 해보지 않아도 이것이 아마 306인가 나올 것 같아. 306. 요게 이거 곱하면 이게 6이 되는 거고, 그지? 6, 8이 48. 6, 8이 48에 6. 10으로 나누면 여기 306이 나오는데 답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봤을 때 A에서 A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6km인데 여기 보면 출퇴근할 때까지 총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의 2배. 2배가 돼서 이것은 612kcal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기도 좀 어려웠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나오고 그것이 10분간 따지면 60을 곱하면 이것은 1분간이죠. 10으로 나누면 10분간입니다. 그리고 10분간 85칼로리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A에서 회사, A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6km니까 이것의 2배가 되어야 돼요. 2배. 그래야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이 뭐 이걸 해석을 못했던가 이걸 해석하더라도 여기서 많이 걸려요. 그지? 여기서 6km만 계산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아예 처음부터 12km를 해줘야죠. 계산하려면 이걸 처음부터 12km라는 게 낫겠네요. 그지? 왕복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건 이제 조심해 달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다음 볼까요? 다음. 실제적으로, 그지? 출제된 유형의 문제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음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서울에서 정수기 관리사로 일하는 사람의 수를 추정한 것은 서울은 약 1000만 명이 살고 있다. 한 가구에 평균 4명이 살고 있다. 두 가구 중 한 가구만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정수기 관리를 받는다. 정수기 관리사는 4시간에 5가구를 관리할 수 있다.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 1년에 50주를 근무한다. 그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추정한 것은 자, 풀었습니까? 제가 숫자를 적어 놓고 있는데 아마 예상이 될 겁니다. 현재 1000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명, 평균 4가구죠. 4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구수가 되는 거야. 가구수는 이제 250만 가구죠. 근데 정수가 있는 가구는 두 가구 중 한 가구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면 이것은 정수가 있는 가구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125만 가구가 되겠죠.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정수를 관리를 받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사회 이것이 정수기 관리 횟수죠. 총 가구에서 발생하는 정수기 관리 횟수야. 1년에 4번. 근데 여기 정수기 관리사는 4시간에 5가구를 할 수 있는데 하루에 8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10가구를 관리할 수 있는 거야. 자, 일주일에 5일. 그 다음에 1년이 50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수기 관리사는 1년에 2500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것이 4약분되고 1호약분하면 이것은 500만 가구를 방문해야 되거든. 1년에 4번까지 합쳐서 결국 500만을 250으로 25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 단위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50을 25로 나눈 첫 번째 수가 2000인 것뿐이 없죠.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 단위수는 좀 더 계산해 봐야 될 텐데 이걸 뭐 만으로 갖춘 다음에 해보나 마나 뭐 200이 있고 여기 만약 200이 있고 2만이 있다면 좀 고민하겠지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2000명이 틀림없습니다. 자, 굉장히 실전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예 자체가 가능한 얘기잖아. 이런 식이 바로 NCS 유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58, 여기 3번, 91페이지 3번 문제였어요. 할만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재밌진 않지만 이렇게 뭐 어려운 거로 뭐 지겨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잖아. 그리고 일상생활에 상당히 필요한 이런 식의 예를 갖고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4번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과 아까 이윤율에 관한 문제를 했잖아요. 이윤율. 원가에 관한 문제 했죠.
다음은 생산된 A 제품에 대한 판매 정책이다. 다음 내용을 토대로 할 때 A 식품의 원가 뭔가? A 식품의 정가는 원가의 15% 이득을 붙여 책정되었다. 유통기한이 3일 이내로 임박할 경우 정가에서 700원을 할인해 판매한다. 할인 판매 시 A 식품은 한 개 판매할 때마다 원가의 5%에 해당되는 이득을 얻는다. 그럴 때 A 식품의 원가 얼마인가 원가. 우리는 원가가 X였을 때, 자, A는 정가는 1 플러스 100분의 A다. 이렇게 A% 어떤 이윤율을 붙일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이게 거의 다죠, 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계산됐습니까? 뭐 계산 안 됐어도 뭐 식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겁니다. 자, X에 1 플러스 100분의 A. 자, 이것이 이제 A가 15%죠. 15% 이득을 붙였다 그랬으니까 이게 100분의 15가 됩니다. 거기다 이것이 정가죠. 거기다 700원을 할인해 팔았어. 마이너스 700 이것이 그럴 때 5% 이득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X에 1 플러스 100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요 계산하는 방법이 좀 어렵겠죠. 요게 보면 이것은 1.25x 마이너스 700은 이것은 1.05x겠죠. 이렇게. 뭐 그렇게 되면 쉬워지네. 1.05x를 1.15x로 넘기면 이것은 0.1x가 되는 거고 요거에 넘기면 700이죠. 그러니까 x는 7천이 될 겁니다. 7천. 예,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이게 딱 떨어지게 돼 있네요. 그래서 답은 앞에서 구했던 이제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했는지 앞에서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윤율 증가에 관한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고 그리고 속도에 관한 거, 속력에 관한 것도 했고 그다음에 안 나온 것이 이제 일에 관련된 거라든지 농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나와주고 있다는 걸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나왔던 문제야. 실제로 나왔던 특히 이게 철도 공사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이윤율, 할인율에 관한 문제 또는 한번 할인 상품에 대한 거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보면 자, A 상품과 B 상품의 재고를 할인 판매할 경우 정상 판매할 경우와 매출액 차이는 얼마인가? 자, A 상품과 B 상품의 재고는 각각 60개씩이다. 정상 판매 시 A 상품은 2개 35,000원, 3개 B 상품 3개 55,000원에 판매한다. 할인 판매 시 A 상품과 B 상품 모두 5개 8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그때 매출액의 차이는 할인율이 아니라 그지? 예, 할인율이 아니라 그냥 할인액으로 우리가 계산되네요. 자,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60개니까 이건 2개씩 하니까 60을 2로 나누죠. 이게 바로 A 상품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30조 곱하기 35,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B 상품은 3개당 55,000원이기 때문에 얘도 60개죠. 각각 60개니까 이거를 4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55,000원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판매 금액이고 할인 판매금은 모두 합쳐서 5개가 8만원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가 120개죠. 120개를 5로 나누죠. 그것은 조거 곱하기 8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8만. 이 계산 차를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지? 뭐 이것도 5개인데 2, 5, 6, 7, 8. 요게 이제 요건 요 2개 더하면 이것이 8만이 넘는데 요것은 그지 8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할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따로따로 계산해야지. 계산되고 약분되고 계산되고 약분돼서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한 답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본 결과가 이제 23만이 나오죠. 23만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뭘까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이것이 6번 문제. 이건 좀 어려워요. 원칙적으로 구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여기에 대한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좀 풀어줘야 돼. 정원에 다음 같은 작물이 심었을 때 어떤 작물도 심지 않은 정원의 면적은 108평방미터의 정원인데 10분의 3은 A 작물을 심고 나머지 9분의 4는 B 작물을 심었다. 자, A, B 작물을 심은 면적의 7분의 4에는 C 작물을 심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심지 않은
정원의 면적은 얼마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심사숙고하면서 한번 풀어볼래요? 제가 한 거의 1분 30초 정도 될 테니까. 그래도 이것이 원칙적으로 푸는 것도 어떤 유론코 푸는 문제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그전에도 몇 번 나왔어. 특히 유론 형태를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시행착오도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을 알아둬야죠. A 작물은 얼만큼 심었냐면 10분의 3을 A 작물을 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0분의 3 곱하기 108이 될 겁니다. 계산하기도 어렵잖아. 이것은 10.8에 대한 3배란 말이야. 38이 24 그리고 10.8의 3배니까 38이 24 38이 24 그리고 23 30 32.4죠. 이게 32.4야. 30.4 이게 A 작물을 심은 겁니다. 그러면 B 작물을 얼만큼 심었냐라는 질문에 A 작물 심고 나머지 9분의 4를 B 작물 심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면 108에 얼마? 30.4를 뺀 다음에 이것에 나머지 9분의 4 이거를 B 작물을 심은 거죠. 그죠? 이 정도 되면 더하기 싫죠. 그지? 이렇게 이 소수점이 나와준다면 이게 딱 나눠 떨어지도 않고 그럼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계산하고 또 9분의 4 계산해 보세요. 또 이것도 또 남았단 말이야. 이 방법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딱딱 떨어지면 다행인데 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뭐 시간이 10분 이 정도 구워지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 풀어볼 문제는 안 푸는 게 낫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리는 이래요. 보다시피 전체를 우리가 이거를 1이라고 봤을 때 10분의 3은 그죠? 이것의 10분의 3 전체 10분의 3은 A 작물을 심은 거죠. 이 전체 10분의 3은 이것이 10분의 3을 심은 겁니다. 이 나머지 이것의 9분의 3은 이걸 심은 거야. 9분의 4. 자, 나머지 7분의 4. 나머지 이것의 7분의 4를 이걸 심은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게 10분의 3을 심었기 때문에 이건 뭘까요? 이것은 전체 10분의 7이죠. 10분의 7. 10분의 3을 치면 전체를 1로 봤을 때 이거는 10분의 7이 되는 거야. 10분의 3을 빼니까. 그럼 이게 10분의 7에서 9분의 4는 이걸 심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이건 뭘까요? 이것은 곱하기 10분의 7에다 때 9분의 5가 되는 거죠. 이것이 10분의 7인데 이것에 9분의 4를 심었으니까 이것의 나머지가 9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9분의 5에 또 7분의 4를 심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것은 7분의 3이 되는 거예요. 7분의 3. 자, 알겠습니까? 이것의 나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의 나머지 10분의 7, 이것의 나머지 10분의 5, 이것의 나머지 7분의 3이야. 그럼 이것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됐을 때 이제 7과 7이 약분되고 그리고 5와 2가 약분되죠. 그래서 이 3이 약분 때문에 이것은 바로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108을 6으로 나눈 거죠. 6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6일은 6에 48이니까 이것이 6, 8이 48. 이것이 바로 18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6분의 1로 계산됐잖아. 이 문제는 그나마 3개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자, 이게 3개이기 때문에 이 3개가 될 정도면 우리가 한마디로 여사건을 구하는 거예요. 여사건. 이것의 여사건. 나머지가 이제 여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확률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죠.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근데 이게 3개이기 때문에 그나마 아까 그런 시도, 아까 하다가 실패한 시도 있죠. 그 시도도 가능하지만 이게 4개, 5개 되면 이 3개도 지금 소수가 나왔기 때문에 불리하잖아.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불리하단 말이야. 가능한 얘기가 거의 가능하지 않네요. 그지? 시간이 5분 내에는 도저히 못 푸는 문제인데, 그럴 때 이런 식 원리가 적용되는 거고, 이 원리가 의외로 많은 곳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좀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6번 문제였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직무 적성 검사의 아주 표준적인 문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대로 풀어도 되지만, 이 원리를 알고 풀면 훨씬 쉽고 간단하게 풀린다. 그리고 이것이 실생활에도 적용되는 예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좀 지문이 긴 내용인데, 그래도 해야죠.
다음 자료에 대해서 설명은 디지털 정보 격차 지수의 총점이 최대 500점이라면 그중 활용 지수의 일분을 측정하는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가 차지하는 점수는 최대 몇 점인가? 전체 500점이라면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비중을 구하는 것 같은데 디지털 정보 격차란 모바일 기반 유무선 융합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의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며 총점은 디지털 정보 접근 지수 20% 요게 비중이 20%라는 거죠. 20%. 디지털 정보에 대한 역량 지수 40%. 이거 40%.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가중치라는 겁니다. 가중치. 이것이 40%. 그리고 디지털 정보 활용 지수가 이것이 40%. 근데 이것 중에서도 이것이 40%인데 이 20% 중에서도 유무선 정보기기의 보유 여부가 50%,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가 50%, 이 40% 중 50%, 40% 중 44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측정하는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이게 어디죠? 이거였습니까? 그지? 이거.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이거 하나뿐이 없죠. 한 군데뿐이 없어. 한 군데뿐이 없을까? 자, 아무튼 잘 구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비중을 구하는 거예요. 비중.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지?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나오는 조건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풀어보시 바라요. 그죠? 하다 보니까 뭐 너무 쉽네. 한마디로 이것이 20%, 40%이기 때문에 40%, 20%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0.4 곱하기 0.2라는 겁니다. 비중이. 그래서 0.08이라는 거야. 비중이. 0.4, 0.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거 말고 이제 이거 더하기 이걸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좀 복잡할 뻔했는데 이것만 구하라 했으니까 이것은 8%. 그러니까 500점의 8%는 얼마? 40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이걸 응용하는 좀 더 복잡한 유형의 문제도 있을 텐데 이것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네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요 문제입니다. 8번. 8번. 자, 한번 보면 이런 얘기인데 지금 공공기업 근처에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이 있다. 공원의 각 지점 사이의 거리와 공원의 둘레는 다음과 같을 때 공원의 넓이는 얼마인가? 지금 직사각형 모양의 지금 A, B, C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A 둘레 길이가 A점에서 B점 A에서 B 이 길이가 18이라는 거죠. 18. 그 둘레 길이는 70이다. 그때 이 넓이는 뭐냐? 그러니까 이 넓이를 이걸 우리가 x라고 한다면 2 곱하기 이거에서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이거 x를 한다면 9x가 면적이겠네요. 근데 둘레 길이가 70이다. 둘레 길이 70이다. 자, 이거 갖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이 길이가 나올 겁니다. 이 길이가 나온다면 이제 x로 표시되겠죠. 그때 이제 이 x 값을 구해내야 돼. 이것이 직각이죠. 직각. 결국 뭐로 구해낼까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이용해서 구해내는 거야. 자, 구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72에다가 바로 18과 x를 빼면 이 54-x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가는 거야. 이 빗변의 제곱은 이것은 54-x의 제곱은 이것은 x제곱 플러스 18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것은 54의 제곱 마이너스 이것은 104x죠. 104x. 그리고 x제곱은 이게 없이잖아. 이것은 18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x를 구해주면 돼. 넘긴 다음에 54제곱, 18제곱 우리가 여러분 계산기로 해보세요. 이 정도는 뭐 그냥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걸 104로 나누면 x값이 나올 겁니다. x. 자, x를 구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그죠? 여러분이 계산했습니까? 아마 이게 계산되면 제가 계산해 본 결과
24가 나와. 24가 나온다면 이제 답은 이것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4 곱하기 9로 하면 되겠죠. 그거. 절반이니까 4, 9, 36, 9, 1은 9. 그러면 이것은 24, 4, 9, 36, 9, 2, 18. 18이니까 그지? 216. 답은 216이 답이 되는 겁니다. 거기 보기에 216이 있죠. 3번입니다. 뭐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을 거야.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뭐 기억을 하고 있을 때 같은데 다른 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하고 있잖아.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나온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이제 요 PSAT 문제 중 이제 마지막 9번 문제인데 지금 보면 자, 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육에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다운받았다. 자료를 다운받는데 소요된 시간과 속도가 아래와 같다. A가 다운받은 파일의 크기는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60kB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일을 봤는데 소요된 시간은 소요된 시간은 총 1분 45초다. 다운을 받는데 소요된 시간은 인터넷 접속한 시간의 4배이다. 접속하여 다운을 받는데 이것의 1분 15초다. 이게 4배다. 그러면 결국 실제로 다운받는 시간을 구해줘야죠. 실제로 다운받는 시간을 구한 다음에 이걸 곱하면 그래서 파일의 크기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겠네요. 이것도 일종의 비례 배분에 관한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지금 이제 1분 15초이기 때문에 1분 15초는 75초죠. 75초 곱하기 다운을 받는 데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시간이 4배니까 이것이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접속할 때 걸리는 시간은 1대 4죠. 1대 4. 그러니까 이것은 다운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대 4에 대한 바로 비례 배분. 이것이 5분의 4가 될 겁니다. 5분의 4. 그래야지 이것이 전체 시간의 5분의 4가 돼야지. 그럼 나머지는 5분의 1이잖아. 5분의 4 대 5분의 1이 돼야지. 그래야지 전체가 4배가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구하면 이건 25가 되죠. 25 곱하기 4니까 60 될 겁니다. 60. 60초가 걸리는 거예요. 60초. 60초 곱하기 여기 600kB 하니까 66이 360, 그죠? 3600kB가 될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여기까지 끝났네요. 여기까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 4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단원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어서 우리 교재 좀 앞으로 넘어가서 아마 지금 우리 교재 그 다음 페이지는 바로 94페이지 PSAT 예제 문제 나오는데 PSAT에 대한 바로 자료 해석이 나오거든요. 자료 해석에 대한 이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자료 해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